자원 무기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늘 한국은 꼭 발등에 불 붙으면 수입 다변화해야 한다고 난리야.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기사 내용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파묘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식용유 공급 차질 우려가 지속 중인 가운데 일부 창고형 할인 매장들이 1인당 식용유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인도네시아 한국의 최근에 벌인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에서는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행보에 대해서 전혀 다른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이로 인해서 한국 관련한 큰 기회를 놓치고 곤란해졌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파묘 수출 규제 관련해서 인도네시아를 당황하게 하는 조치를 즉시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을 곤란하게 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자신들이 그 덫에 빠지는 국면이 나온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업계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의 파묘 수출 규제는 매우 황당한 조치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전 세계적인 공급 불안에 따라 자국도 파묘를 수출 규제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물론 이것은 인도네시아 내부의 식용유 가격이 오르며 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내렸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파묘 수출업자들이 자국보다 다른 나라에 비싸게 파묘를 수출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정작 인니 국내의 식용유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 파동이 일어나서 수출을 규제했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수출 규제를 전격 실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파묘는 본래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공급의 절반을 책임질 정도로 생산이 많은 데다가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파묘가 공급이 불안해질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급망 불안을 이유로 우선은 파묘 수출을 닫아놨다는 비판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국 식용유 파동이 문제라고 해도 일부 물량만 규제를 해도 충분히 남아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묘 모든 분야에서 수출 규제를 진행한 것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원을 무기화하는 기조인데, 일단 이렇게 한번 조지를 한 다음에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름 아닌 최대 수출국 인도네시아가 해당 분야에서 더욱 이득을 보는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시카고 식품거래소 코봇에서 7월 인도분 콩기름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카놀라유도 지난 3월에 최고 기록에 다시 근접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팜 올레인만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가 이를 뒤집고 파묘 원유까지 수출 대상에 포함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모든 분야에서 치솟았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은 옥수수까지 국제시장에서 긁어모으는 상황을 연출해 옥수수 가격까지 올랐습니다. 옥수수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작황과는 상관없이 관련 상품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으로, 안 그래도 상품 수급이 불안한 터에 인도네시아의 파묘 수출 규제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는 이유에 대해서 인도네시아가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타격이 훨씬 가속화되는 국면이 나왔지만 때마침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붕괴가 되었고 자원부국 인도네시아가 이런 면을 활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인도네시아는 니켈 광산을 한국의 LG와 포스코 등과 90억 달러 가량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그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인니에 니켈 광산을 선점하려고 작년부터 공을 들이고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캐틀 등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까지 동시에 경쟁하는 국면을 등장시킨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과 격돌 중이기 때문에 중국의 참전은 인니, 니켈 광산 몸값을 더 올렸고, 한국만 단독으로 진행되었을 때와는 달리 국내 업체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풍부한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상당한 이득을 챙기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뜻밖의 예상치 못한 파묘까지 수출 규제에 들어가며 가격을 더 올리려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는 이에 관해 다소 황당한 면도 있는데, 다름 아니라 한국은 파묘 공장을 설립해준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파묘 공장에 필요한 지역 등에
한국의 포스코 등의 공장 설립을 논했고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요 자원의 세계적 공급 부족과 더불어 한국은 공장도 지어줬지만 유사시에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앞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KF21 분담금을 돈 대신에 현물로 내겠다고 의견을 낸 바 있는데 그 중에는 팜유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출 규제 때문에 분담금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등 종합적으로 이번 수출 규제가 막상 한국의 다양한 인류와의 협력이 무용지물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그간의 KF21 분담금은 물론이고 잠수함을 세척 발주하며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등 한국의 다양한 산업 계열에서는 물론이고 방산 분야에서도 매우 좋지 못한 인상을 주면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팜유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도 월 5%의 물가 상승이 등장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 5%의 물가 상승은 지난 10년간 한 번도 없는 기록으로 생활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것인데요. 실제 최근에 외식 물가가 너무 올라 가족끼리 외식 한 번 하기도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피자, 치킨, 돈가스와 같은 품목도 약 10% 내외가 올라 외식 물가 체감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밀팜유 가격이 올라서 빵, 라면, 과자 등 식료품 가격이 오른 게 원인이라며 주된 외식 물가 상승의 원인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규제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안 그래도 미금리 영향으로 환율 상승과 글로벌 물류 차질로 부담이 가중되는데 이러한 국제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2008년 이래로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월 5% 돌파를 목전에 두었다는 관계기관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였지만 인니 팜유는 정부의 의도적 행동이라는 것도 지적됐습니다. 면밀한 분석 가운데 전면적 팜유 수출 규제까지는 필요가 없었는데 강행했다는 비판이 이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방도가 별로 없다는 것도 하나의 악재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팜유로 국내의 식용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황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긴급히 팜유 수출 규제 정책을 수정하는 모습도 등장했는데요. 우선 한국 업계는 기존의 인도네시아 말고도 말레이시아에서도 충분한 팜유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팜유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 동남아시아 등에서 많이 생산되어 한국은 수입선을 다변화한 지 오래이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인니가 아닌 말레이시아와 훨씬 관련 사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 팜유를 수입 못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말레이시아산이 주목받게 되고 수요가 모두 말레이 쪽으로 몰리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다른 분야에서도 잘 일어나지만 인니 정부는 상황을 보더니 긴급 관련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우선 CNBC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팜유 오닐시포와 대부분 파생상품의 수출 중단을 시행한 이후 현지 시장과 마트의 식용유 가격은 서서히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리터당 26,000 루피아까지 치솟았던 대용량 식용유는 이번 주 17,000 루피아 선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인도네시아 팜유협회 개피는 지금부터 2주 내 길어도 한 달 안에 팜유 수출 금지령이 해제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가 농민들은 수출 금지 후 짬 열매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수익이 끊겼다고 볼멘 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막상 팜유가 그렇게까지 많이 팔리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반증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팜유 비축량이 충분하고 기름이 남아 돈다는 이야기가 서서히 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높아진 가격에 팜유를 살 이유가 없으며 국제시장에서는 상황이 바뀌어 말레이시아로 몰렸습니다. 팜유를 아예 못 나가게 막았는데 그것 때문에 판로 자재가 말레이시아로 모두 갈아타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칫 이러다가 국제 팜유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외면당하는 상황이 등장할 판인 것인데요. 인도네시아 팜유협회는 이에 관해 팜유 수출 금지령이 길어지면 짬 농가 수입이 끊기고 정유, 포장 회사들도 타격을 받으며
국가무역수지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말레이시아 등 경쟁국에 이의 돌아갈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괜히 팜유를 제재하며 가격을 올려서 많이 이득을 보려다 오히려 판로를 다른 나라에 빼앗긴 셈이 된 것인데요. 실제 말레이시아는 이번 일을 기회로 여기고 있으며 팜유 수출량을 오히려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팜유 수출세를 내려서 더욱 많은 팜유가 수출될 수 있도록 발빠른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담당 장관은 팜유 수출세를 현행 8%에서 4에서 6%로 한시적 인하하는 방안을 재무부에 제안해 검토 중이라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좀 더 많은 팜유를 수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여러 팜유 수입국이 말레이시아의 수출세 인하를 요청했고 인도와 이란,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는 팜유와 물물 교환 거래를 제한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말레이에 몰리며 크게 활성화가 된 것인데 현재 팜유 수출량 세계 1위 국가가 인도네시아, 2위가 말레이시아인 상황인데 더 분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4월 말 팜유 재고를 164만 톤으로 발표했는데 전달보다 11% 재고가 늘어난 것입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팜유를 공급하고 생산을 늘려도 별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팜유 원유와 파생상품 대부분의 수출을 무기한 금지한 것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해온 바이오디젤 B30 사용 의무화 시기를 늦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 충분히 공급하고 수출을 병행하면서 관련 사업을 늦춘 것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인해 세계 시장에는 신뢰를 주면서 오히려 반사이를 보게 된 게 된 국면이 나온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로부터 들여오는 기존의 팜유마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세계 수출 1위 국가이긴 하지만 파이를 너무 많이 가져가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으로 중국의 요소를 절대적으로 기대는 바람의 요소수 대란이 왔고 결국 수입 다변화를 시킨 계기가 되었듯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자원들에 대해서 동일한 대책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이 등장한 것입니다. 중국이나 인도도 대단하지 많은 자원으로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다가 오히려 한국의 신뢰를 잃게 되었고 앞으로 한국은 관련 자원 분야에서 더욱더 수입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 공급을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모든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든 대한민국을 만만히 보고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을 날로 먹으려 하는 국가들에게는 그 이상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모든 국민이 바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후진적인 사고로 정책을 수립하기에 그들 국가와의 교류도 그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 다변화, 소부장국 내 생산 등 다양한 방법을 열어놓은 건 국익 우선되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 인도와 같은 국가는 선불받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우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도는 우리와 신용을 잃었고 되돌리기엔 시간이 너무 지났고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도록 해줘야 한다.